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작년에 잘 파는 사람들 자영업자 강의를 제가 했었는데 올해는 건사모라고 해서 내 건물에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 초대받아서 제 강의를 하게 됐고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들만 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전망들이 있어서 강의에서나 들을 정도의 돈 되는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25년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죠? 일단 대통령이 바뀌었죠. 최근에 대통령 바뀌고 나서 엄청나게 사실 돈이 뿌려지고 있고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돈의 가치가 없어지고 있고 주식이 올라갔고 아파트 값이 올라갔죠. 딱 언제 떠오르지 않나요? 저는 딱 문재인 정부 바뀌고 그다음에 2018년도 19년도에 조금 상승하는 그 시기, 그때도 약간 이런 분위기로 비슷하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요. 규제, 주식이 올라요. 이거였거든요. 그때도 환율도 조금씩 올라갔었고 지금도 사실 거의 비슷한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지금 다만 여기서 환율까지 폭발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야, 이거 한국 돈의 가치? 현금 들고 있으면 쓰레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위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 제 주변에 너무 많고, 또 요즘에 그런 고객들이 굉장히 문의가 많습니다. 이거 당장 현물로 바꿔야 될 것 같다, 뭔가 부동산으로 바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25년도에 이런 폭발적인 변화로 인해서 사실 알파카도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라는 거거든요. 거래량이 많이 는 거는 무조건 오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는 사이클들을 보면서 그 투자 자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딱 느낌이 약간 2019년 같았어요. 그래서 2019년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20년, 21년, 22년 엄청나게 상업용 부동산이 폭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큼은 금리가 낮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폭발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주식이랑 아파트 값이 오르면 꼭 상업용 부동산이 그 다음 바로 뒤따라와 줬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약간 그런 조짐이 보였고 내년 상반기, 중반기에도 좀 조짐이 보일 건데 내년 하반기에 왠지 전성기가 올 것 같아요. 딱 코로나 때도 2020년도 상반기 때보다 하반기가 대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2026년 하반기에는 지금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이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20년, 21년, 22년에 그 흐름을 거치면서 우리가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이거 아셔야지 돈 버는데? 뭐 직성으로 투자하지. 그렇죠. 그때 당시에 되도 않는 투자들이 많았어요. 말도 안 되는 투자. 그냥 너도 나도 건물 짓고 무조건 디벨롭이 대박이다 라고 하는 분들 많았죠. 그래서 저도 사실 2020년 7월 달에 땅을 2개를 사가지고 지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첫 차를 탔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크게 손해 안 보고 오히려 더 이득을 보고 하나는 팔고 하나는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좀 늦게 탔던 21년, 22년에는 꽤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면 지금 첫 차니까 26년 정도에는 사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데 생각보다 부지들이나 짓는 거에 대해서 메리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짓는 거에 대한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냐? 싼 걸 사야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할 텐데 요즘에는 제가 느끼는 건 하나가 있어요. 싸다고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강남에 싸게 나왔어. 강남에 싼 거 무조건 사야지. 강남도 강남 나름입니다. 강남도 싸다고 해서 무지성으로 들어가면 좀 애매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임대 안 되고 뭔가 메리트가 없는 동네에 싸다고 들어가면 오히려 거기서 더 물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완전 트렌드가 저는 이런 흐름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흐름이 뭐냐면 바로 임대라는 포커스입니다. 19년, 20년, 21년에 올라갔던 상승장에서 우리가 투자했을 때는 그냥 강남이나 위치 좋은데 사가지고 지어놓으면 임대되고 그래서 너도 나도 개발해보자 라고 들어갔는데 이미 그때 많이 물렸던 매물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강남의 신축 건물 중에서 비어있는 건물 너무 많거든요. 실제로 요즘에 사람들이 강남에 안 옵니다. 지금 맨날 뭐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다 어렵고 한국에 있는 상권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잘 되는 데는 다 거기잖아요. 바로 외국인들이 많은 곳. 보통 요즘 놀러 가시는데 어디예요? 맞죠? 홍대, 이태원 가면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장사가 잘 된다는 거죠. 홍대, 종로, 성수, 한남, 이태원 이런 오히려 강북 쪽에 있는 지역들이 훨씬 더 많이 사람들이 오지 강남 쪽에는 유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즉 다른 데는 다 올라도 강남이 오히려 안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에 여러분들이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할 때 제일 핵심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바로 임대입니다. 임대가 되는데, 임대료가 오르는데 사도 공실이 없을 것 같은데 임차인들보다 임대인이 항상 위에 설 수 있는 건물 이런 걸 사야 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 터보83이 성수동 편을 촬영을 했는데 성수동 왜 이렇게 임대료가 높아? 이거 너무 거품 아니야?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터보83 PD인 분들이 그 동네 매출을 뽑아줬어요. 매출을 뽑았는데 올리브영이 900억이래 1년에. 그 다음에 무신사가 340억이래. 이거 보고 다시 높을만 하네. 이게 거품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봐도 유도인구 많고 누가 봐도 잘 될 것 같은 동네 사시면 돼요. 비싸잖아. 비싸도 당연히 거기 있는 사람들 왜 팔겠어요. 근데 거기서 저평가된 건물을 잘 사서 임대료 개선을 해서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엑시시 안 되는 자산을 사면 안 돼요. 저도 우리 회사에 가보면 그림이 많습니다. 그림으로 주식으로 굉장히 많은 저도 투자들을 해봤는데요.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림 같은 경우는 10만 불 가까이 되는 그림 책상으로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와, 이렇게 엑시트이 안 되는 자산 이게 말이 되냐 진짜. 그래서 약간 무지성으로 투자했던 20년, 21년도를 생각해보면 스스로에 대한 엄청난 반성과 자괴감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투자할 때는 이제 포커스를 하나만 보자. 엑시트이 되는 거. 그런데 이게 아까 말했던 임대랑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카에서도 올해 그런 스타일의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매각됐고, 이게 작년부터 많이 매각됐죠. 매번 많이 얘기했던 낙원동 141번지도 그렇고, 곧 사례로 이야기할 목동 쪽에 하나, 보문동 쪽에 하나도 있는데, 이런 건물들이 알파카가 컨설팅하고 빌딩 관리팀에서 열심히 관리하고, 특히 빌딩 관리팀이 요즘 뭘 잘하냐면 명도를 잘하더라고. 아, 이런 거 하면 안 돼. 방송. 왜냐하면 빌딩 관리팀이 명도해달라고 연락이 오면 안 됩니다. 다른 데서 산 거를 명도해달라고 하면 저희 못합니다. 고객 서비스 차원인 거지 저희 직원들도 힘들거든요. 저희 알파카를 통해서 거래한 정말 알파카의 고객들을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약간 이런 키워드로 알파카에서 추천을 했었고 이런 거래들을 많이 했죠. 어떤 사례도 있었냐면 광화문에 있던 건물인데, 이 건물이 원래 이제 두 개 합쳐가지고 1, 2층짜리 건물인데 60억에 매입하셨는데, 이게 1, 2층 합쳐가지고 월세가 1,800이었어요. 근데 지금 1년 만에 얼마에 맞췄는지 아십니까? 3천만 원에 맞췄습니다. 1,800에서 3천이 된 기적. 그 외에도 사실 올해 빌딩 관리팀에서 임대료를 굉장히 개선해서 건물 상승을 시켰던 사례가 많습니다. 결국 내가 매입해서 임대를 잘 운영을 해가지고 개선을 할 수 있는 건물. 요즘에 그래서 어떤 게 많냐면, 성수동에 가보면 성수동에 요런 건물들이 있죠. 재밌는 게 뭐냐면, 요렇게 판매샵으로 들어온 업체들이나 MLB도 들어오고 뭐 좋은 업체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최근에 H&M이 월세 2억 3천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업체들과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음식점들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임대료가 거의 제가 느낄 때는 한 10분의 1 이하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차인이 없으면 임대료를 말도 안 되게 높게 받을 수 있는데, 임차인이 있는 이런 건물들은 오히려 건물의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임대차 보호법이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옆 건물과 임대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살 때 이런 타겟을 잘 보셔야 돼요. 내 건물은 임대료가 좀 저렴한데 옆에 건 되게 높아. 그래서 오히려 내 건 저평가돼서 임대료가 낮기 때문에 이거 임대료 개선하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어. 근데 명도를 체크해봤더니 충분히 좀 도전해볼 만해. 임차인이랑 협상해서 내볼 만해 라고 생각이 들면 해야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임차인들과 그런 거에 대해서 명도에서 협의보고, 이런 거를 알파카 많이 하는데, 저평가된 건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바닐라코랑 이거랑 솔직히 이 두 개 건물이 비슷하잖아요. 크기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그냥 제 추측입니다. 임대료가 20배 차이 날 거예요. 20배 차이 나면 이 건물을 비싸게 살래? 이 건물을 싸게 살래? 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싸진 않을 거예요.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여기 걸 좀 싸게 사서 이렇게 만들면 돈이 되겠다 라고 생각할 텐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 분석, 또 명도비 산정부터 여러 가지들,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선하면 월세가 뭐 한 5천만 원 더 늘어난다 라고 생각하면, 거의 매가라 기준으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높거든요. 솔직히 명도비 10억 들여도 월세 5천만 원 나오면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특히 올해 사야 되는 거는 좋은 지역들, 좋은 위치에 있는 건물들이 생각보다 임대료가 낮은데 가격대가 나쁘지 않아. 그럼 이런 건물들을 사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크게 리스크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사실 투자하기에는 쉬운 난이도는 아닌 것 같아요. 꽤 어렵습니다. 압구정 로데오도 재밌는 게, 압구정 로데오에 투자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차라리 건물이 비어 있으면 비싸게 살 텐데 건물에 임차인이 어설프게 있으니까 안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압구정 로데오도 투자하려고 하는 분이 임차인 명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안 사는 분들도 있거든요. 압구정 로데오 뭐 지금 평당 3억에 팔리잖아요. 메인길 그 런던 베이글 있는데, 이 버킨스타 건물과 이 옆에 있는 이 건물 임대료 차이가 한 대여섯 배 이상 나요. 와, 이렇게 임대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건물도 만약에 비어만 주면 그럼 엄청나게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사야 된다. 결국 내가 뭔가 임대 플랜이 정확히 명확하지 않으면 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보통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면 강남에 있는 건물들을 많이 사고 싶어 해요. 최근에 뭐 어떤 사례도 있는데, 뭐 내가 125억에 사서 3년 안에 150억에 팔 수 있을까? 라는 게 물음표가 되는 건물이 있었고요. 내가 100억에 사가지고 130억에는 충분히 팔 수 있는 임대 플랜이 나와 라는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강남 걸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2026년도에 내가 빌딩을 매입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꼭 물어봐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거 얼마에 팔릴 수 있을까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고 계획적으로 1년 후, 2년 후, 3년 후 이것만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이거를 명확하게 물어보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하고 거래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옥용으로 쓰거나 병원용으로 쓰거나 뭐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하는 분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투자용으로 사고 임대용으로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해 꼭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 중 하나, 물어보기.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아니, 이거 추천을 해주셨는데 3년 안에 얼마에 팔 수 있어요? 그 금액이 말이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현실적으로 그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되는 근거를 주세요. 그냥 임대료도 제가 생각할 때 5%씩 올리면 몇 프로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그 가격이 되죠? 막연하게 그쯤 되면 시세가 얼마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안 돼요. 이제는 막연하게 땅값이 올라가는 시대는 지났고요. 임대료에 맞춰서 땅값이 올라가는 시대가 됐어요. 가만히 앉아있다고 평당 얼마 올라요? 그걸 믿고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건물 만약에 지금 투자해서 리모델링 하라고 하셨는데 옆 건물 보니까 비어있는데 이런 건물 사도 돼요? 그러면 사면 안 됩니다.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조금씩 땅값이 올라가서 더 좋아졌다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내 건물에 반영이 안 돼서 내 건물이 생각보다 안 오를 수 있어요. 이제는 건물마다의 개변성, 아까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내 건물과 바로 옆 건물의 임대료 차이가 진짜 뭐 5배, 10배 날 수 있거든요. 땅값의 베이스로 이 건물의 가치 판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임대료가 받쳐주고 이 건물에 대해서 포장이 돼야지 팔릴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 투자, 매입하는 거 장난 아니잖아요. 몇십억, 몇백억을 사시는 분들인데 이런 거조차도 받지 않으면 전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후에 어떻게 돼요? 2년 후에 어떻게 돼요? 3년 후에 어떻게 돼요? 이거 얼마에 팔 수 있어요?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게 분석이 되지 않으면 좋지 않은 매물이에요. 저도 그래서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야 이거 1년 후 어떻게 돼? 너가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지? 그러면 매물 안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상승장이라고 해서 무지성 투자하지 마시고요. 꼭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제가 여러분들께 큰 거 드립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빌딩 관리입니다. 저희 알파카를 통해서 매입하는 분들에게는 무상 관리를 저희가 해주는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가가지고 TV를 사가지고 영업사원한테 AS를 맡기시는 이런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AS는 전문 기사, 바로 삼성전자에 있는 전문기사팀이 해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도 회사 내에 자체적으로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관리팀 직원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똑같이 돈을 지불할 거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다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한테 26년도 정말 중요한 전망들을 드린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어려운 점 있으시면 항상 저한테 뭐 인스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